로빈후드 주가가 실적 발표 후 8.91%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빨간불을 보자마자 가장 쉬운 설명에 달려든 겁니다. 크립토 매출이 38% 줄었으니까 그게 원인이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이건 분석이 아닙니다. 그냥 편한 해석이에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주가는 숫자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기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회사가 성장했는데도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기대의 바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었다면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크립토가 빠졌냐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망가진 게 있냐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감으로 찍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로빈후드를 밈 주식 시대의 도박 앱으로 기억하고 있죠. 옵션 투기, 크립토 급등락, 혼란 그 자체. 이 이미지가 편하긴 한데 이미 낡은 얘기입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경영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현재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넘기는 사업이 11개나 됩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업들도 여러 개 있고요. 로빈후드 뱅킹, 선물 거래, 지수 옵션 등 확장 중인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원트릭 포니 트레이딩 앱이 아니에요. 수익 엔진이 여러 개 돌아가는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재무 실적도 이 변화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연간 매출 4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년 대비 52% 성장했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25억 달러로 76% 늘었고 조정 에비타 마진은 56%에 달합니다. 56% 마진이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를 완전히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가장 시끄러운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움직임은 다각화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쓰고 떠나는 거래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기존 고객에서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사업이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시장은 사업 자체를 거래한 게 아니라 기대치를 거래한 겁니다. 약점을 벌한 게 아니라 기대치를 벌한 거예요. 사업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미 감동받은 사람들을 또 감동시키는데 실패한 거예요. 매출이 월스트리트 기대치에 못 미쳤고 크립토 매출은 2억 2,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옵션 매출도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높은 멀티플 주식은 단순히 잘하면 안 됩니다. 탁월해야 해요. 기대치가 극단적으로 늘어나면 강한 붕괴도 실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붕괴가 아니에요. 정밀한 빗나감이었습니다. 회사가 여전히 사상 최고 매출과 수익을 기록했는데 한 부문이 좀 모자랐다고 팔았다면 보고서를 읽은 게 아니라 헤드라인에 반응한 겁니다. 자,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세요. 연간 1억 달러 이상 벌어들이는 사업이 11개라고 했습니다.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고 마진도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항목이 몇 퍼센트 포인트 빗나갔다고 주가가 9% 가까이 빠진 겁니다. 완벽히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으면 이 8.91% 하락은 시장이 기대치에 발을 재설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크립토가 빠졌냐가 아닙니다. 크립토가 이 회사에서 아직 얼마나 중요한가가 진짜 질문이에요. 만약 크립토가 더 이상 핵심 엔진이 아니라면 이번 반응은 실제 피해보다 훨씬 과장된 거죠. 크립토 분기 매출 2억 2,100만 달러, 전년 대비 38% 하락, 모두가 이 숫자를 잡았고 시장도 이 숫자에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여전히 연간 사상 최고 매출 45억 달러와 사상 최고 수익성을 달성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크립토 변동성을 흡수하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로켓이 이륙한 후 부스터를 분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부스터는 뜨겁고 시끄럽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면 메인 엔진이 비행체를 계속 날게 하죠. 크립토는 이제 비행체가 아니라 부스터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크립토가 여전히 중요하긴 합니다. 참여도가 높고 회전이 빠르고 달릴 때는 세게 달리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더 이상 크립토에 생사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구조적 변화예요. 그러면 크립토가 엔진이 아니라면은 지금 실제로 수익을 끌어올리는 건 뭘까요? 가장 큰 부분은 순이자 수익입니다. 이 4분기에 전년 대비 39% 성장했어요. 고객이 맡긴 현금 잔고와 증권 대여에서 나오는 수익이죠. 사용자가 자산을 플랫폼에 맡겨두면 로빈후드가 그 스프레드에서 돈을 버는 겁니다. 또 하나의 핵심 동력은 마진 대출입니다. 마진 잔고가 1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습니다. 사용자가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돈을 빌려 더 투자하면 로빈후드가 그 이자를 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옵션 활동, 구독 성장, 운영 레버리지까지 더하면 더 이상 단일 차원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금리에 의존합니다. 대출 활동은 시장 신뢰와 강세에 의존하고요. 이 조건들이 바뀌면 수익 구조도 바뀝니다. 수익을 축하하면서 그 수익이 무엇에 의존하는지를 무시한다면 결과에만 박수치고 레시피는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재료가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핵심은 이번 분기가 강했느냐가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도 이 수익력이 유지되느냐가 진짜 논쟁이에요.
강세론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연간 매출 52% 성장해서 45억 달러, 순이익 18억 8,300만 달러, 연간 1억 달러 이상 사업이 11개, 매출이 더 이상 단일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재무 구조도 탄탄합니다. 약한 회사가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확보해가는 사업입니다. 약세론도 있습니다.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았고 크립토 매출은 38% 하락했습니다. 수익력이 금리에 묶여 있고 대출 활동이 시장 심리에 의존합니다. 증권사와 핀테크 경쟁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리스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운영적으로 보면 매우 강한 실적 보고서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몇 년 전보다 훨씬 강한 회사가 됐고요. 하지만 방어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 돌아올 때 마진과 고객 참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직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단기 주가 움직임에 반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 전체의 궤도를 평가하고 있는 건지요. 로빈후드는 현재 최근 고점 대비 49.5% 하락한 상태이고 이번 실적 발표 후 추가로 8.91% 빠졌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떨어졌다고 사는 게 아니라 확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안정화, 고점을 높이는 저점, 매수세 유입 같은 신호들이요. 이번 실적은 분명 매우 강한 보고서였습니다. 주가 흐름이 펀더멘털과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